안녕하세요. 오늘은 AI 머신러닝 5주차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슬라이싱과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드는 것인데요. 오늘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하나하나씩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아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때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df로 정의함이라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구글 콜랩 상에서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데이터 프레임 구글 콜라보레토리에서 풀이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제가 할 건데요. 여러분은 똑같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만들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그 부분만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구글 콜라보를 제가 먼저 열어놨는데요. 제가 3차 시와 4차 시에 거쳐서 실행시키는 법은 설명 드려놨으니 혹시 헷갈리시면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런타임 연결을 해주고요. 연결되는 동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그 부분에서 이 열 같은 경우에는 C열과 D열, 그리고 행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이 행만 가져오는 슬라이싱을 실행하는 건데요.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 여러분 가운데 행과 열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열 같은 경우에는 열쇠, 세로로 세워져 있는 열쇠라고 해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열이고요. 그래서 A는 1열, B는 2열, C는 3열, D는 4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행 같은 경우에는 행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옷을 걸어놓은 행거는 가로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행은 가로로 되어 있다. 그래서 1행, 2행, 3행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예를 들면 이따가 슬라이싱을 할 때 행부터 입력을 해야 될까 열부터 입력을 해야 될까 할 때는 저희가 행열이라고 부르지 열행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행을 먼저 앞에 써주시고 컴마 뒤에 열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그래프를 이따가 그려볼 건데요. 그때도 x, y 이런 식으로 좌표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가로 행을 먼저 제시하고 열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결이 되어서 먼저 실행을 시켜 볼 건데요. 먼저 판다스 SPD를 먼저 실행을 해줍니다. 이걸 해야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데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제에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인덱스 부분이 데이타임이라는 그런 어떤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제가 문제 실행 환경과 똑같은 이따가 그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기 위해서 미리 작업을 해두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트라는 요소에다가 이 날짜들을 데이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담아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아까 그 데이타임, 시간, 날짜 형태로 데이트라는 것에 담아놓던 그 날짜들을 인덱스로 가져오기 위해 위와 같은 작업을 해줬다라고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면 이거는 사실 교수님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랜덤 함수로 만들었는데 제가 랜덤 함수로 똑같이 입력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그거 문제를 비교하면서 보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나중에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슬라이싱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 하나하나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DF를 출력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A는 0.370459, 행은 2013년 1월 1일. 문제 보시면 문제가 똑같죠? 네, 345. 네,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 0.75822. 마이너스 0.175822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1번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요. 먼저 LOC를 사용하는 방법과 ILO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OC 같은 경우는 이제 행번호를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행렬의 순서로 간다고 했죠. LOC 활용하는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특정 행의 인덱스 이름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원소, 행의 원소 범위, 행과 열의 원소 범위를 모두 적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LOC 같은 경우에는 그 행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데이트, 인덱스에서 데이트 부분에서 1, 6을 지정해 주는데요. 1, 6을 지정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0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0, 1, 2, 3, 4. 위에 보면 여기가 0이 아니죠. 여기죠. 0, 1, 2, 3, 4, 5 이렇게 행번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6까지 있죠?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6까지 있는 경우는 뭐냐? 이 범위를 지정해 줄 때 마지막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번호 앞에 행까지, 앞에 열까지만 슬라이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째 행까지 슬라이싱을 하고 싶다 그러면 6까지 입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트라는 인덱스에서 저희가 이 문제에 보시면 두 번째 행부터 여섯 번째 행까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의 인덱스 번호는 1이 되죠. 0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5번 5행인데 5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행인데 인덱스가 5인 행인데 이거 뒤에까지 지정을 해야 이 앞에서 행까지 잘라지니까 6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ILOC 데이트, 저희가 인덱스를 데이트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1부터 6까지로 지정을 해주고요. 이 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보시면 C열과 D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C, D로 해주고 여기를 대괄호로 묶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것이 슬라이싱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LOC를 활용하는데 원소 범위를 적는 겁니다. 보시면 이 2013년 1월 2일 데이터 행부터 2013년 1월 6일 데이터까지 하기 때문에 이거를 df.loc 대괄호 열고 거기 행의 인덱스 데이터의 인덱스명인 2013년 1월 2일부터 그 다음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니까 여기 먼저 아까 거 해보면 똑같이 나오는 거 원하는 데이터만 슬라이싱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래도 2013년 1월 2일부터 이거 콜론 2013년 1월 6일까지 콜론으로 해주면 그 요 두 번째 열의 행의 데이터부터 여섯 번째 행의 데이터까지 뽑을 수 있고 C하고 D를 사이를 이제 이걸로 콜론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하나씩 컴마로 지정해 줄 때는 데이터를 대괄호로 묶어야 되지만 이 콜론으로 묶어서 범위로 지정할 때는 대괄호를 묶지 않는다는 점. 이 점 주의해 주셔야 나중에 에러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해주면 마찬가지로 저희 원하는 이 10개 데이터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 번 더 있네요. LOC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활용하는데 이건 약간 노가다스러운 방법이고요. 원소를 모두 적는 겁니다. 저희가 뽑아낼 게 10개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 5개, 12개잖아요. 행을 다 적어줍니다. 이때도 컴마를 썼기 때문에 대괄호로 전부 묶어주고요. 이제 묶어줬으면 그 다음에 열 데이터 표시해 주는데 C와 D 하나씩이니까 컴마로 하고 대괄호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제시해 주는 건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씩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너무 하나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ILOC를 활용한 방법입니다. ILOC는 이제 행과 열의 번호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는 건데요. 먼저 여기도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원소 순서를 모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범위를 지정해 줄 때 1번부터 6번까지 하는 이유는 6보다 하나 적은 5번 인덱스 5번의 행까지 출력하기 위함이고요. 인덱스가 5인 행은 6번째 행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번호를 바꿔가며 출력해보면 여기 이게 이 번호의 이 행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여기 데이트 1, 6이랑 똑같이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다만 데이트는 안 들어갑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행의 인덱스를 입력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열의 인덱스를 할 때는 C와 D가 똑같이 열 같은 경우도 0행, 인덱스가 0인 행, 1인 행, 2인 행, 3인 행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를 2, 4, 2, 4의 열이죠. 그래서 2부터 4, 3, 2, 3이죠. 2, 3, 0, 1, 2, 3이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을 해줘야 3행까지, 3열까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2부터 4까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슬라이싱이 되고요. 그 다음은 원소 순서를 모두 적어서 ISC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위와 정확한 차이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할 때는 n 플러스 1까지 지정을 해줘야 저희가 원하는 행 10가지 슬래싱을 해준다는 거지만, 원소를 순서를 적을 때는 그 해당하는 행의 번호만 입력을 전부 해줘야 출력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6까지 적어버리거나 이 열에서 4까지 적어버리면 에러가 떠요. 왜냐면 그 행과 열은 없는 행과 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행 열만 적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점은 하나하나 컴마로 지정을 해준 거기 때문에 대괄호를 꼭 씌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똑같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 슬라이싱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OC를 확인한 방법 3가지, ILOC를 확인한 방법 5가지를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데이트 타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싱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경우는 활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거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에 있는 인덱스 명과 이것만 입력해서 데이터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이 데이트라는 거를 이름을 명명을 해서 인덱스로 지정을 해줘야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그 데이트로 입력이 됐다는 걸 가정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뭐 방법을 찾아라 그 부분에 이제 있어서 방법을 제시하라 했을 때는 그 똑같이 방법을 제시해도 되는데요. 이 외의 방법은 그냥 데이터가 입력해서 데이터를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라고 했더라도 모두 실행이 되니까요. 2번에서 5번까지를 위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번은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 1번이 좀 문제 해결이 길었는데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문제 1번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C 칼럼에서 -1 이상인 행들만 출력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df로 정의함. 인데요. 제가 문제를 풀이할 때 있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될까봐 원래 이제 저희 교환을 가져왔어요.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A 행의 데이터 중에 0보다 큰 것만을 가져와라 했을 때 보면 이 A열에서 0보다 큰 거는 이제 첫 번째 행, 세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 세 번째 행, 다섯 번째 행에 해당하는 행을 전부 가져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C 칼럼에서 -1인 행들만 출력하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라 했을 때 C행에서 -1 이상인 행을 출력해라. 그러니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C에서 C행의 C열의 데이터가 -1 이상인 데이터 프레임의 행, 그러니까 두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여섯 번째 행을 출력해라. 이렇게 해석이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C열의 데이터가 -1 이상인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데이터만 출력하라. 라고 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두 가지 방법을 전부 제시를 했으니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코드를 채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여기를 C 칼럼에서 1 이상인 데이터만 출력하라고 문제를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개인마다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입니다. C 칼럼에서 -1 이상인 행,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C 칼럼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인 행만 출력하는 방법으로는요, 데이터 프레임의 C열 그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가져와라 라고 하면 앞에 df, 대괄호 df를 붙여주시면요, 이렇게 C의 데이터 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인 데이터 프레임 행들을 모두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f 대괄호 C, 이때 C가 이제 열 이름이기 때문에 다운표나 큰 다운표 꼭 붙여주시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대괄호 닫아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C열에서 마이너스 1 이상인 행 중에서 C열의 데이터만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먼저 arrowC를 사용을 하는데요, dfc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행이 행 번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열은 C가 되므로 컴마하고 다운표 C 다운표 해주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C열의 데이터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이터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가 좀 더 맞다는 해석이 드는데 두 번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아래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해 아래 코드에서 비어있는 부분을 모두 채우고 완전한 형태의 파이썬 코드로 만들어서 제출하시오. 임포트부터 PLT-show까지 모든 코드를 답안으로 제시하세요. 선 두께는 6, 마커 크기는 15가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먼저 주어진 코드, 이제 비어있지 않은 코드 부분을 보면요,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라는 거를 PLT로 이제 임포트를 해주고요, X값이 되는 T와 Y값이 되는 Y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7개의 데이터 점을 이은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PLT 피규어, 피그 사이즈 10부터 10,6이라고 해서 가로는 10, 세로는 6의 크기의 이 그래프를 만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T값하고 Y값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비어져 있는 부분에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마지막은 PLT show라고 해서 출력하는 게 나왔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필요하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뭐냐면 이 X축과 Y축에 원하는 번호가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마커 크기, 마커 색, 마커 모양을 모두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네모난 모양의 빨간색, 그리고 크기는 15인 마커고요. 저희는 선 두께와 선 모양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색은 초록색, 두께는 6이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해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PLT 플롯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X값은 T, Y값은 Y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색을 맞춰줄 겁니다. 그래프의 선색은 green, 이 붙어있는 부분은 라인 스타일은 dashed입니다. 여러분은 한 단계씩 하고 실행을 시켜보시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을 ESC를 하고 B를 누르면 아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지운 다음에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저희가 T랑 Y까지만 갖고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고 마커는 안 나와 있죠. 그 상태에서 마커를 컬러를 추가해 줄 겁니다. 이만 가져올게요. 이 부분을 가져와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지우고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주면, 자, 컬러 그린을 했던데 어떻게 됐어요? 선색이 초록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 라인 스타일을 대시드로 해줍니다. 그러면 점선이 됐네요. 점선이 됐는데 두께가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위에 있는 라인 위스,
라인 두께를 6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인 두께를 맞춰주면 두께가 똑같아졌어요. 그죠? 두께가 동일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뒤에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이제 마커 크기를 동일하게 맞춰줘야 됩니다. 마커 크기를 한번 맞춰줘 보겠습니다. 제가 가독성을 위해서 아래로 한 줄 내린 거고요. 그냥 붙여서 쭉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자, 이 마커의 모양이 네모 모양이죠. 이거는 스퀘어라고 해서 S입니다. 실행을 시켜줄게요. 여기 보면 마커가 생겼어요. 근데 초록색이고 작아요. 네모난 모양은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커 페이스 컬러, 마커의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저희는 빨간색 마커를 사용을 할 거예요. 빨간 색깔 네모난 마커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에서 마커 크기를 15로 하라고 했으니까 마커 크기를 15로 맞춰줍니다. 자, 마커 크기가 15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문제하고 정말 비슷해졌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공백이 달라요. 여기 문제에서는 X축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8에서 끝나는데 저희 그래프는 마이너스 0.1 정도에서 시작해서 6.5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PLT X는 X 리밋 마이너스 1에서 8, PLT Y 리밋 0에서 10 요거를 해줍니다. 요걸 해주면요, 자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8까지 1씩 차이가 납니다. 그쵸? 그리고 0에서 시작해서 10에서 차이가 납니다. 2씩 갑니다. 둘, 셋, 넷, 다섯, 2씩 가죠. 이렇게 해서 이거하고 동일한 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래프, 문제와 똑같은 그래프를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 들어가는 부분은 요 아래, 제가 지금 블럭을 씌워놓은 부분이 문제의 정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가 정답이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논리 과정으로 코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 점점 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을이 오면서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추운데 몸 조심하시고 이번 AIX 머신러닝 5주차 문제풀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쿠키 영상 같은 느낌으로 제가 나중에 후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영상에 들어간 코딩, 이 코딩은 이 구글 콜랩 그 파이썬 그 코딩 문서는요, 제가 이 영상 아래 하단에 영상 설명에 구글 그 드라이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다운받아서 거기 있는 거 똑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직접 한번 그 영상대로 따라해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